자, 이처럼 이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이 스토킹 살인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 엄중 처벌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는지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도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신당역 살인사건 지금 이 피의자 구속이 된 상황이죠. 조만간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승 의원님, 사건의 위중함을 봐서는 먼저 신상 공개 여부는 어떻게 결정이 나올까요? 그거는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적기 판단을 할 거지만 네. 제가 그냥 우리 법조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정강력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조의 2에 보면 범죄가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어떤 증거가 있고 예. 국민의 알 권리, 범죄의 예방, 그다음에 재범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상 공개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다만 저는 이 조문 안에 그 2항의 조문이 좀 마음에 걸려요. 어떤 그 부분이?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서 남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피의자 인권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피해자의 인권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유명을 달린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좀 신상공개위원회 더 신속하게 판단하고 저희들 신상공개해봤자 나오는 거 사진 정도의 어떤 모습만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좀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적기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분을 사는 이유 또 치밀한 이 계획 범죄였다는 증거들이 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피의자는 사건 3시간 전에 구산역에 들러서 내부 전산망으로 동선을 파악을 했었고요. 또 한 보도에 따르면 현금 인출, 도주 계획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년 10월에 그 문제가 생기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조금 전에 그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은 예. 그 뭐 어떤 기본급 정도는 계속 받고 그 아무리 그게 규정이라고 할지라도 적절하게 그 사람을 그 어떤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뭔가 내규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동료 간의 그 지금 스토킹 문제로 해서 그 이제 그 사람의 권한이 직위가 해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게 여러 가지의 뭐 재범이나 이럴 가능성 같은 것도 있는데 네네. 여전히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내규 그런 것들이 과연 그 서울교통공사에서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길래 이런 부분이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했던가 뭐 그런 걸 비롯해서 네네. 각 단계별로 뭐 예. 수사기관이면 수사기관, 예. 법원이면 법원 뭐 이런 데에서 제대로 조치가 안 된 것이 오늘날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처음부터 그 지금 사건이 나기 이때까지 네네. 그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다 점검을 해보고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이런 일들을 최대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피해자가 이제 300번 이상 이제 스토킹을 신고를 하고 올해 1월에는 피의자를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구속영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이번 범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막을 수 있는 장면이 한 3가지 정도 장면이 있었으니까. 있었는데 방금 예. 말씀 주셨다시피 첫 번째 이 구속영장에 나온 거는 비동의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비동의 촬영을 통해서 협박을 하는 건데 네네. 비동의 촬영이 7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걸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사실 이 전체 처단형의 범위를 확인하면 1년에서 45년까지 가능한 굉장히 엄중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영장을 청구한 당의 판사는 물론 이게 생각이 다르다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도망할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영장이 사후적이라서 조금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영장이 발부되었으면 이런 일 없었겠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 두 예. 번째 장면은 지금 이제 비동의 촬영죄하고 협박죄가 재판을 받는 A라는 재판부가 있는데 예. 여기에 스토킹 범죄가 병합이 돼요. 그러면 피고인 구속은 전적으로 그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앞에 비동의 촬영죄와 협박죄만으로 원칙적으로 구속이 안 되었다면 이 전 씨가 그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스토킹했다면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적어도 병합되는 그 순간에 당의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그 피고인 구속 살폈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 한 장면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9년을 구형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앵커께 한번 물어볼게요. 예. 만약에 사람이 9년을 구형받았다면 그 피고인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글쎄요. 굉장히 무거운 생각이 들 예, 거잖아요. 예, 예. 딱 두 가지 방법입니다. 내가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 피해자 만나가지고
진짜 합의를 요청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성폭력 범죄에서 합의라는 거는 굉장히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고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예. 그러면 합의만 보면 형이 확실하게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 적어도 검사가 9년을 형을 구형했다면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준칙이 있었으면 예.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되고 예. 그 9년을 구형했을 때 그 법원의 입장에서 당해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그다음 피해자의 위해의 우려가 있었으면 그 시점에서라도 구속 여부를 좀 직권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느냐 예.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재현 의원님께서 설명한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막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더 드는 것이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당역 영무원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요, 이런 범죄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라면서 스토킹 처벌법에 보완을 주문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출장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부딪힐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결국 대통령 발언의 후속 조치 일환이기도 한데 이제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반의사 불벌죄로 조항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진작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닌지 이게 또 뭐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사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채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정된 그 당시에도 예. 반의서 불발 조항으로 관련 그 해당법 18조에 적시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성범죄들 물론 피해자 의사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도 이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그 원칙은 맞지만 예. 이게 진짜 의사에 기해서 이뤄지는 합의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음표들이 많이 처해졌었거든요. 아하, 예. 실제로 어떤 친고죄 규정으로 돼 있는 부분이 나중에 어떤 회유하고 압박하고 탄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강요를 하는 여러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범죄에서 모든 친고죄 조항이 일괄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예. 폐지됐는데 그 이후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해서 반의사 불벌 조항으로 넣으면 예. 사실 이게 아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기 때문에 예. 실제로 반의사 불벌죄가 이 스토킹 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는 데는 상당히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여론이 높았고 예. 이번 일을 계기로 법무부에서는 반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입장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통과돼서 적용될 확률은 매우 매우 높은 높습니다.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스토킹 범죄에서 특히 이 반의사 불벌죄를 규정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보는 시각이 그동안 많았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승 의원님. 뭐 처음부터 아까 변호사님이 지금 너무 말씀을 잘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마지막 그 장면을 설명드렸잖아요. 예. 9년 구형받고 난 다음에 이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피해자에게 합의에 천착을 안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분명히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 불벌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그 범죄는 그냥 통째로 날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9년의 구형을 받은 사람이 제대로 선고형을 집행유예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를 찾아가서 끊임없이 합의를 종용을 했는 것이고 예. 그 합의 종용 과정에서 사실상 피해자가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 저렇게 어떻게 보면 무참한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는 반의사 불벌죄는 그 피해자의 그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예. 좀 폐지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요, 신당역 스토킹 살인 관련해서 검찰의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를 했습니다. 앞서서 한 장관은 지난 7월 범죄 사각지대 스토킹 범죄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개선해야 할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찾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자장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이에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해서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자, 한 장관이 15일 저녁에 이제 홀로 이제 스토킹 살인 범죄 현장 이 지하철 신당역을 방문을 했죠.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장 법무부가 가해 위치 추적 이 규정 신설할 방침인데 이런 거는 뭐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 생각을 네. 하고요. 이제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하지 않을 가장 유일한 방법은 접촉을 끊어버리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자정을 보게 되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소위 접촉들을 가능하게 만든 요인들이 꽤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장기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신고한 이후에 예. 마찬가지입니다만 강력한 처벌이 안 되는 조항이 있는 것이고 예. 또 그 이후에 반의자 불벌죄 처벌 조항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의 피해를 갖다가 중단시키기 위해서 예. 다시 본인이 가해자를 만나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 방법은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 스토킹 범죄자들과 피해자들의 금지, 예. 접촉을 금지하는 것들을 예. 원천적으로 검찰이든 아니면 경찰이든 또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사법부의 판결 방식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접촉금지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 그때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온건한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그런 측면에서 이번 소일코 외양간 거치는 격이긴 합니다만 네네. 지금이라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 강력하게 접촉을 금지할 수 있는 또 그다음에 이동을 미리 막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예. 당연히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 같은 문제가 예. 인권적인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명을 능가할 수 있는 인권을 얘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좀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뭐 바꿔야 된다 개선하고 있는데 좀 지나서 또 흐지부지 되고 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또 지나갈까 봐 이게 사실은 걱정이에요. 보면 이것도 좀 궁금한데 왜 반성문은 우리나라는 그 법원에다 제출을 합니까? 피해자한테 미국은 피해자한테 제출을 하잖아요. 사실 이게 두 가지 양가의 감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연 반성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들여다볼까에 대한 고민. 예. 반성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반성하는 사람에게 형을 낮추어 주는 것은 맞죠. 다만 그 반성문이 전략적인 관점에서 법원에게 형을 낮추기 위한 반성문은 걸러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사법제도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판사가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을 함께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유무죄 판단하면서 이 사람에게 몇 년형을 갈 수 있는지를 같이 판단해 보니까 같이 판단해야 되니까 이 반성문이 어떤 반성문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무죄 판단은 유무죄 판단대로 하고 예. 양형 판단은 양형 판단대로 따로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성문을 걸러내고 그런 반성문은 절대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좀 하는 것도 네. 함께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전략적인 반성문은 결코 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요. 저희가 이번 녹취를 들어봐야 되는데 한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를 좀 두둔하는 듯한 이 발언을 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두고 피해자를 탓하는 발언에 논란이 지금 불거졌죠. 해당 시의원 뒤늦게 사과까지 했습니다만 먼저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뤄봤을 때 좋아하는 친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인 이제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31살의 청년입니다. 서울 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 정도를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아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우리 서울 시민의 청년일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마찬가지겠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 화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좋아하는 친구도 이걸 안 받아줘도 이 얘기를 왜 이 상황에서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들어보면 저 시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뭐 이런 걸로 그냥 이해가 돼요. 예. 긍정적으로 보자면.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여기서 자 가해자가 좋아하는데 그거를 피해자가 안 받아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 지금 저 초반이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 사건의 중대성을 완전히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저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서울시의회에서 일 처리를 했다는 게 전 믿어지지가 않고요. 네. 왜냐하면 일 처리하는데 늘 보면 경중을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따져야 되는데 네. 그런 판단 이 기재에 상당한 정도의 문제가 있는 의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 생각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희한한 능력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좋은 직장에 가게 되면 범죄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양형을 이해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이해가 돼서 저런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장 최고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젠더 문제였었어요. 이 사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민주당의 악재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였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한 다음에
뭐냐면 공천부터 예를 들면 시의회 내부에서의 시의원들의 관리 문제까지 예. 이런 문제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인 교육도 필요한 상황인데 매번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윤리심판원에서 이 문제를 좀 바로 다룰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건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예. 소위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스토킹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치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네. 계속 좀 가해자 입장들을 대변하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소위 시의원들이 자기의 어떤 시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 예. 몰각하고 있는 측면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저분 한 분의 발언 하나 때문에 민주당 전체가 예를 들면 어떤 그런 의혹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이른 시일 내에 엄중하게 이 문제를 처벌하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시의회 내부에 민주당 내부라도 내규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발표를 했다는 것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